영국 영어에 관심 있다면 하나쯤 영어 책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토익 책 말고 혹시 따로 사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러분 기똥찬 방법을 알아냈어요. 영어 연습을 함과 동시에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 Hi my lovelie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n today's video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English books I've read so far, and I also want to share with you guys about how I pick those books, basically how to read them because they're English. So yeah, let's just get straight into i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상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책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읽고 있는 영어책을 올렸을 때 이거 어떤 책이에요? 아니면은 영어책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이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그때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책 고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흥미가 있는 거, 그리고 난이도.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흥미가 있는 거라 하면은 쉐도잉, 미미킹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자주 손이 갈 만한, 내가 계속 읽고 싶은 책이어야 할 것 같죠. 관심이 있었던 영화의 원작 소설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글 책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작가가 영국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거는 원서를 사서 읽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뿐만이 아니라 취향에 맞게 장르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책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난이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재밌는 책이어도 나한테 너무 어려우면은 손이 안 가게 마련이잖아요. 뭐 한두 달 읽었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난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니까 영어 책이랑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책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동화책으로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영어 책을 잡고 보는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간단한 류의 디즈니 만화영화 동화책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만화영화 자막 없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난이도가 쉬운 그런 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양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작고 짧고 얇고 글자도 좀 그렇게 엄청 작지 않고 이런 류의 책들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뭐가 있냐면은 Famous Last Words. 요거는 되게 유명한 유언 모음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서점에서 구매했던 책이고, 되게 짤막하게 누가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글자도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양이고 되게 읽어보기 좋아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엄청 쉽다기보다는 맥락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하루에 한두 장씩 읽기 좋은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요런 것도 괜찮죠? 아니면은 요런 거? The Little Book of Inner Peace. 요거는 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선물해 주셨던 책인데 약간 명상 아니면 마음 비움, 챙김 막 이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책이 정말 얇아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디즈니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두 권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페파피그도 동화책 몇 개 갖고 있잖아요. 조카들 거의 다 줘서 한 권만 저한테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이거는 제가 갖고 있고 싶어서 산 책이거든요. Beauty and the Beast랑 그 다음에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를 어디서 샀지? 본머스에 어디서 샀지? 하여튼 딱 봤는데 되게 퀄리티 좋은데 가격이 되게 착한 거예요. 디즈니 책인데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던.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안에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림도 너무 예쁘고. As I swam to school together, Marlin kept reminding Nemo to hold his fin.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엄청 쉬운 문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막 페파피그랑은 좀 더 다르게. 페파피그보다 이게 훨씬 좀 더 어렵겠죠. Marlin rushed to get help. Has anybody seen a boat? 하여튼 이런 종류의 그런 동화책들도 나쁘지 않아요.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Belle refused to join the Beast for dinner. Instead, she waited until it was late, then crept down to the kitchen.
To Belle's delight, the staff treated her to a magnificent feast with singing and dancing. They were thrilled to finally have a guest.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의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시작하기 좋은 영어 책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토익 책 말고 혹시 따로 사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친해지기 단계로 이런 동화책도 나쁘지 않다는 거. Beauty and the Beast, Finding Nemo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전히 children's book이긴 한데 조금 더 글 분량이 많은 언제 갔지? 여기 있다. 제가 지금 surrounded by books 이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다 분류를 해놔가지고 조금 두리번거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요. Roald Dahl 거. BFG. 이거 진짜 유명하죠. BFG. Big Friendly Giant를 줄여서 저렇게 말을 한 건데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되게 참신하고 로ald 다hl 이 사람 아마 찰리와 초콜릿도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걸요? 하여튼 그래서 찰리와 초콜릿도 제가 재밌게 읽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추천. 이게 그 거인이 말할 때 약간 스펠링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걸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자체가 재밌고 약간 판타지 소설 아직 읽기 전에 영어 책이랑 친해지기 단계에서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영국문화원에서 일을 했었을 때 거기 영어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애들 책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발견했던 책이에요. BFG.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계. 해리포터도 사실 그런 magic words, 좀 이름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문장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판타지 소설보다는 오히려 해리포터가 더 입문하기에는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 몇 권이 있는데 아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Very British Problems. 요거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아마 처음 시작하셔서 책까지 내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식 유머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왜 웃기지? 하실 수 있는데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말을 되게 재밌게 해서 짤막짤막한 글들도 많고요. 그 인스타그램에 짧게 올라오는 그런 글부터 뒤에는 이렇게 좀 긴 내용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강약 조절도 적당히 되고 재미도 있고 표현도 정말 쓸 게 많아요. 영국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쓰는 단어, 표현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 영어에 관심 있다면 하나쯤 구비를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에요. 진짜 강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영국 문화 얘기 나와서 그 theme을 이어가 보자면은 How to be British 이것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뭐 영국 사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링크 여기 넣어놓을게요. 약간 소개를 해드렸던 막 내용도 안에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고 직접 사셨다는 구독자분들도 꽤 계셨어요. 되게 만족스럽게 읽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서점이나 이런 데서 보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거 이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전 요것도 재밌었거든요. I lived in East London for 86 and a half years. 그러니까 86년 하고도 반년 런던 동쪽에서 살아오신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막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제가 테이트 모던이었나? 거기 가서 뭐 사고 싶은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전시 다 보고 나와서 기념품 샵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의외로 눈에 띄어서 샀던 책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글이 많지가 않은데요. 사진도 예쁜 게 너무 많고 약간 요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류의 책이에요. 뭔가 되게 감각적이고 소설이 아니라 약간 에세이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뭔가 어떤 주제가 매 페이지마다 달라요. 사진이랑 같이 그게 달라져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저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는 진짜 글 자체가 얼마 없어서 거의 몇 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도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이 그거였는데 On Sadness. 그때 제가 한창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 이제 한국에서 뭘 좀 하면 좋을까 되게 좀 방황하던 시기에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다. There's no point crying about things, is there? People don't see you when you're sad. Best just to keep walking. 그래서 이런 되게 짤막하지만 묵직한 그런 느낌의 글들이 많습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 조금 진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 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저것도 좋은데? 요런 약간 비슷한 류의 책을 찾고 계시면은 얘도 괜찮아요. 빈센트 반 고흐 Creative Inspiration. 요건 제가 거기서 샀어요. 그 브릭 레인 북숍에서 샀고 미용실 가서 머리할 때도 이거 제가 이거 읽고 있었죠. 반 고흐가 실제로 막 출품이라고 하나요? 했던 작품들은 아니고 자기 그런 드로잉북에다가 메모를 하거나 연습을 했거나 그런 것들을 동생분이셨나가 발견해서 나중에 책으로 내게 된 그런 되게 인터레스팅한 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드로잉도 되게 많고요. 반 고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책은 진짜로 제가 샀던 책 중에 베스트 3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반 고흐 그 그림 선을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그림 보는 재미도 있고 글 보는 재미도 있고 글도 짤막짤막해서 읽기도 편하고요. 그림이나 드로잉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좋을 책일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떠들어 버렸네. 이번에는 책을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사실 책의 장르에 따라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거나 잘 맞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죠? 아, 여러분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원래 책을 줄 치면서 읽는 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책들을 공유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줄 쳐놓은 걸 제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도 줄을 안 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나만 이 책을 제대로 읽으면 되지. 어차피 내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줄을 쫙쫙 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 책들 같은 경우도 줄을 긋는데 저는 연필도 아니고 펜도 아니고 뭐를 쓰냐? 색연필을 써요. 색연필. 왜냐면은 줄을 좀 잘못 그어도 글자가 막 이렇게 가려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긋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색연필이 제일. 그리고 책 색깔에 따라서 색을 좀 바꾸는 재미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꼽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색연필이에요. 책갈피 역할로도 기똥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 3편 그 20주년 에디션으로 제가 나왔던 걸 샀었는데 요거는 파란색, 보라색이니까 비슷하게 안에도 이 색으로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줄이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좀 많이 쳐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업 준비할 때도 뭐 되게 좋은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 밑줄 쳐놨다가 알려드려야지 할 때 쓰는 용어로도 네, 밑줄을 쫙쫙 긋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거거든요. 퍼시 잭슨 올림피언스 2편. 이것도 읽다 말았는데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죠. 이건 약간 주황빛이어서 아마 주황색이 껴져 있을걸요? 네, 주황색 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 치면서 읽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설은 메인 줄기가 이해가 되면은 단어를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읽진 않아요. 소설은 뭔가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끊기면 안 돼. 그래서 웬만하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 막 되게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되게 어려운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스킵을 하면서 읽는 편인 것 같고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 내가 배우고 싶은 영어 표현, 뭐 비즈니스 영어 표현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책들의 경우에는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으로 제가 그랬던 게 The Alchemist. 연금술사 영어로 된 원서인데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도 너무 많고 문장 구조도 깔끔하게 좋은 애들이 많아서 정말 메모를 많이 했어요. 얘처럼 아마 메모를 많이 한 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모장에 이렇게 읽으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치다가 사실 타자가 제일 빠르긴 한데요. 소파에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볼 때가 많으니까 이게 노트북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맨날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 기똥찬 방법을 알아냈어요. 영어 연습을 함과 동시에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녹음을 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는. 갤럭시에도 있겠죠? 아이폰엔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 음성 인식 해가지고 메모하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마이크처럼 생긴 거. 그래서 그걸 눌러서 이게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쫘라락 다 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타가 났거나 잘못 인식된 단어들만 몇 개 수정하고. 그래서 연금술사는 정말 메모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읽으면은 메모가 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진짜 편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다시 볼 때도 그렇게 메모해두면은 그 부분만 다시 보면 되니까 음성 녹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필기체로 쓰기도 해요.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 좀 필사를 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 얘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얘기는 아마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적어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지나서 뭐 낮에 읽었다 하면은 저녁에 밤에 다시 한번 그 공책만 펼쳐서 읽어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 청각. 내가 읽으면서 또 듣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영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아직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어 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2편을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너무 각 잡고 영어 책 읽어야지 막 목표로 써놓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때 잘 읽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하철에서 특히 핸드폰을 그냥 가방 안에 넣어버리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되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해피 이거 뭐야?